네, 안녕하세요. 루미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루미온은 8.5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루미온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들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대부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5 버전 기본 화면이고, 여기서 기본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루미온은 시작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벤치마크 항목이 또 있고요. 그래서 체험판 버전 같은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자신의 컴퓨터 사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루미온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루미온 기본 화면이고요. 오늘 쓸 파일은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루미온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를 만든 파일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기본 화면 하나 선택해서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이름이 같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문이 보여집니다. 8.5 버전이 되면서 스케치업 파일 로드 속도가 좀 더 많이 빨라졌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을 바로 불러왔습니다. 파일의 변환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치업 파일은 SKP 파일 그대로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처음에 일단 자리를 잡아주고요. 예. 이제 루미온 전반적인 기능들을 알아볼 텐데,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 진행 방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형을 한번 만져볼까요? 전체적으로 기본 지형이 이렇게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지형입니다. 여기서 지형을 좀 꾸며주겠습니다. 멀리 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산을 만들어 주면 또 좋은 이유는 따로 리터칭 할 때 뒤에 산 배경을 합성할 필요가 없어서 좋고요. 좀 멀리서 잡아볼까요? 이렇게. 예, 지금 이게 지면에 보이는 동그란 원이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크기를 늘려서 강도를 또 늘려서 이렇게 바닥에 문질러주면 지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지형을 올려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 주고요. 일정 높이 이상이 올라가면 보이는 것처럼 암석 표현으로 바뀝니다. 예, 이렇게 바닥을 문질러서 산을 올라오게 했고요. 이거 브러쉬를 사용하는 기능 중에 뭐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납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지터라는 브러쉬 기능을 사용해서 이 올라온 지형을 다시 한번 문질러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질러 주면 이제서야 이제 산이 되겠죠. 예, 이제 산처럼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바라보면 예, 리터칭에 필요한 이런 배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형성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실제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지형 데이터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만든 지형 데이터를 외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이라는 기능들을
기능 안에 이제 물 바다라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을 한번 켜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바다를 온 했더니 이렇게 바다가 간단하게 생성이 됐습니다. 지면에 가까운 부분은 이렇게 물이 젖어 있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 물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좀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기능도 역시 온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고요. 예,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네요. 아직 베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뭐 배경으로만 사용하는 용도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이렇게 GPS 좌표 선택이라는 아이콘을 눌러보면 지도가 이렇게 오른쪽에 생성이 됐고요. 세계 어디든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오픈스트리트 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형 데이터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건물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깔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맵 데이터가 이 오픈스트리트 맵을 이 아래쪽에 사이트 주소가 보이는데요. 오픈스트리트 맵을 지금 제작한 곳에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건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한 그 건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편집해서 임의로 올려줄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 지도를 사용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배경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대도시를, 세계의 대도시를 사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도시는 건물 데이터가 각 건물마다 실제 높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자동으로 올라왔고요. 실제 높이라는 소리입니다. 모양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편집을 눌러서 들어와서 모습 변경을 한 번 더 해서 건물 최소 높이라는 항목을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안 올라온 건물들이 또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안 올라온 건물들이 많을 때는 이 건물 최소 높이를 그냥 올려서 그리고 올리고 나서 무작위 높이를 설정을 해주면 배경으로 쓰는데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를 하든. 그리고 여기서 빌딩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배경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빌딩을 없애준 다음에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서, 지금 저는 위치를 맞추지 않았지만 위치를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또 나무를 한번 루미온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나무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10개씩 마구마구 배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 배치한다고 해서 전혀 뭐 늘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나무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나무 배치를 하고 지형을 한 번 더 아까와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또 너무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형 설정을 좀 꾸며주고 배경이겠죠. 예, 배경을 만들어 주고요. 나무가 같이 지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고, 나무는 지형에 맞춰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멀리 나무가 필요하다면 심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빌딩들 레퍼런스를 나중에 또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잔디도 좀 올려줘야겠죠. 잔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잔디를 이렇게 온 시켜줬습니다. 기본 값은 이렇게 꺼져 있긴 한데 이렇게 켜주면 되겠고요. 잔디가 뭐 켜준다고 무겁지는 않으니까요. 항상 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인트 기능이 있는데, 지금 잔디나 이제 이런 풀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매끈하게만 표현을 하면 좀 너무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진 흙이라던가 이런 돌이라던가 하는 표현을 추가적으로 해서 좀 벗겨진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섞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이 페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좀 디테일하게 꾸며주면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지형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기능들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잔디를 활성화 시켰는데, 또 여기 지금 가져온 임포트한 파일에도 좀 잔디를 좀 같이 심어 줄게요. 여기서는 재질에서 지형이라는 재질을 입혀주면 이렇게 잔디를 활성화가 되고, 잔디 페인트 속성이 지형에서 봤던 이 페인트 속성이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벗겨진 표현이 되고요. 자, 이제는 물론 임포트한 파일을 재질을 좀 바꿔줘야겠죠. 재질 탭에서 재질을 바꿔줄 텐데, 루미온에서 이제 재질이 선택되는 기준은 재질의 이름입니다. 모델링한 프로그램에서 재질을 입힐 필요 없이 뭐 재질 이름만 정해줘서 가져와도 상관이 없어요. 루미온에서 적용하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 가져온 임포트한 모델은 재질이 어느 정도 입혀진 상태고, 그리고 그냥 안 입혀준 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재질이 입혀진 상태인데, 크게 상관이 없다면 그냥 이름만 뭐 블럭,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갈바 뭐 이렇게 이름만 정해서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색을 뭐 다르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름만 정해서 다르게 해주면 각자 선택이 따로 되니까요. 먼저 유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재질 라이브러리가 보이죠? 실내, 실외, 사용자 저장 다 유리 항목이 있는데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리 재질을 입혀주고요. 반사값을 조절하고 색상을 살짝 유리 색상 입혀주고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반사값을 효과 항목에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물 재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그냥 옆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같이 색만 넣어서 그냥 면 하나 깔아서 가져온 건데, 루미온 8.5 버전에서부터는 워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워터 재질이
이렇게 입혀져서 들어와집니다. 임포트 할 때.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 이제 요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 워터 재질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저장에 있는 물이라는 재질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재질 라이브러리 자연이라는 항목에 물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재질이. 물이라는 재질을 또 사용해서 여기에는 좋은 점이 좀 여러 가지 프리셋이 포함이 돼 있어서요. 속성은 같습니다. 속성은 같은데 프리셋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물 표현이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나 적용을 해서 물결 높이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물결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질, 유리, 물 적용을 해줬는데 좀 특수한 재질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벽돌 재질을 한번 넣어줄게요. 네, 흔한 벽돌 재질 중에 하나 넣어주고, 외부에서 만든 텍스처 파일, 예, 본인이 각자 원하는 텍스처 파일이 있을 겁니다. 텍스처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입혀주면 되고요. 불러옴과 동시에 밑에 노멀맵이라고 같이 생성이 됩니다. 노멀맵은 보이는 것처럼 입체감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맵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루미온에서는 노멀맵을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좀 편리하죠. 따로 작업할 필요가 없고요. 노멀맵이 또 따로 만들면은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를 좀 조절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사실 입체가 아니지만 입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지금 방향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줄눈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나무 재질을 여기에 한번 입혀주겠습니다. 여기도 외부 텍스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재질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외부 텍스처를 불러와서 입히면 똑같이 또 노멀맵이 생성이 됐죠. 여기서는 밑에 있는 확장 설정이라는 메뉴를 살펴보면 풍화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풍화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더티맵, 그리고 세월이 지난 혹은 좀 때가 묻은 이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풍화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를 맵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지 않고 자동으로 슬라이드 바를 드래그만 해주면 생성이 됩니다. 나무에 해당하는 풍화 효과를 입혀줬고요. 밑에 있는 모서리라는 또 슬라이드 바가 하나 또 보이는데, 이 모서리라는 슬라이드 바를 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자세히 안 보이네요.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좀 쉽게 베벨 값을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 모델링의 한계를 이제 면을 직접 쪼개주거나 할 필요 없이, 또 특수한 맵을 더티맵 같은 걸 만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여기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화단에 여기 화단 벽에 콘크리트를 하나 입혀주고요. 콘크리트를 입혀줬습니다. 똑같이 풍화를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돌에 해당하는 풍화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더 세게 넣어주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모서리도 깎아주고요.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나뭇잎이라는 또 재질의 확장 설정 기능을 넣어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담쟁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나뭇잎을 담쟁이 나무 효과를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좀 키우고요. 종류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담쟁이 효과를 입혀주고, 또 이 화단에 조경을 좀 꾸며주려고 하는데, 이게 박스 3개를 스케치업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나뭇잎을 입혀서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질을 입혀줬고요. 다음으로는 안에 매입등에 LED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상자장에 기본이라는 재질을 입혀주고, 밑에 보면은 또 확장 설정 메뉴 중에 방출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방출이라는 항목을 올려서 빛이 방출되는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로 포토샵에서 리터칭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LED 조명기구나 사인물에 방출 효과를 다 넣어주면 되겠죠. 또 오브젝트에서 조명을 한번 배치해 볼 텐데, 조명이 3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루미온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종류도 가장 많이 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루미온에서 메인 조명으로 써줘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만 그림자를 생성하고요. 옴니라이트와 에어리어라이트는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아서, 에어리어라이트와 옴니라이트는 빛을 좀 채워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디테일한 그림자가 필요할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꼭 써줘야 됩니다. 실내일 경우에 말이죠. 실내일 경우에, 실외에서는 태양광을 그냥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실외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나 선택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에어리어 라이트를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와 옴니라이트가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으면 빛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메인 라이트로 쓰면 안 되는지 밝기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밝기를 올리면 실내에서 이 밑에 벽을 다 뚫고 오브젝트를 전부 무시하고 빛이 퍼집니다.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빛을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메인 라이트로 쓰려고 전부 에어리어 라이트를 깔아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은 이 정도만 알고 사용하면 전혀 쓰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 재질을 간단하게 넣어줄 텐데, 벽에는 실내 패브릭을 선택해서 이런 벽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 펄로 된 러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실외에 아까 잔디를 깔았죠. 여기에도 똑같이 지형을 선택을 해주면 잔디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잔디를 지형에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걸 잔디로 이렇게 해주면 펄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잔디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편집 타입에서 다른 텍스처를 정해줄 수도 있고, 외부 맵을 가져와서 이렇게 외부 맵을 가져와서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실내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질 적용이 거의 다 됐는데, 재질을 한번 필요한 부분만 이제 짚어 봤고요. 전체 재질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저장해 놓은 전체 재질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나 해 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도 그래서 불러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불러온 재질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루미온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한번 배치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캐릭터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3D도 있고요, 편집을 위한 2D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지형에다가 배치를 하면 움직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애니메이션 값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루미온의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금 나무를 배치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그런 오브젝트들은 그냥 불러서 이렇게 배치를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사람 오브젝트는 배치를 하고 나서 영상에서 쓰이겠죠. 일반 이미지에서는 움직임이 필요 없으니까요. 영상에서 카메라 값을 일단 잡고 고급 이동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급 이동을 적용하고 편집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밑에 키프레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동값, 변형값이 생기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이고요. 시간을 이동해서 사람이 이동할 위치 이 정도 하고 볼까요?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또 똑같이 됐고요. 재생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형값을 한 번 더 가지면 또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되고 나머지 키프레임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가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기능이고요. 이번에는 좀 대량으로 차량을 배치해서 대량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대량 배치를 해 놓고요. 이 오브젝트 배치를 하면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해줄 수도 있지만 대량 배치를 통해서 시작점과 끝나는 점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종류를 추가해서 랜덤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요. 라인을 연장해서 이렇게
도로에 맞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씩 배치를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항목수를 좀 늘려볼까요? 일단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 배치된 차량들은 영상에서 또 효과 중에 매스 무브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됩니다. 경로를 똑같이 대량 배치한 것 같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연장해서 이렇게 라인 경로 폭을 좀 넓혀서 차들이 전부 포함될 수 있게 넓혀주고, 코너를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한번 계산을 하면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포함된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됐죠. 차량 속도를 좀 올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경로를 바꾸거나 양방향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만지면 도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 경계선과 뭐 중앙선을 같이 모델링해서 불러오면은 적절한 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는 애니메이션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배치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뭐 오브젝트들은 그냥 골라서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배치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줄 필요가 없는 오브젝트들은요. 대량 배치를 통해서 가로등을 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치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배치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끝난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실내 소품과 가구들도 배치를 해줬고요. 마당에 조경 표현도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끝나면 이제 렌더링만 해서 결과물만 뽑아내면 되는데, 마지막 과정 이 효과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모델링 설계가 다 끝나고 CG 작업까지 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겠죠. 항상 그래왔으니 수정사항이 생겨서 모델링을 변형을 하거나 혹시 위치를 바꾸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하고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루미온에서 불러올 모델을 선택한 뒤에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해주면 되고요. 혹은 이름이 다르거나 경로가 다르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창이 뜨고요. 그냥 클릭을 하면 이름이 같다면 그냥 클릭만 하면 알아서 불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부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모델링만 변형이 된 모델링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현재 루미온 8.5 버전에서는 레빗과 스케치업 그리고 아키캐드까지 전부 라이브 싱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브 싱크 기능을 사용해서 같은 방법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루미온 라이브 싱크는 여기 있네요. 라이브 싱크는 같은 파일이라면 실행을 눌러주면 같이 연동이 되고요. 혹시 다른 파일이라면 이 루미온 화면에 이 모델링 파일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은 파일이니까 동기화가 된 거고요. 작게 해서 같은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니터가 좀 크면 편하겠죠. 네, 지금 현재 동기화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카메라 동기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작업을 하면 되고요. 다시 수정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라이브 싱크를 이용하면 방금 했던 다시 불러오기를 생략할 수도 있고, 라이브 싱크가 귀찮다면은 다시 불러오기를 사용해서 쉽게 리로드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라이브 싱크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외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 밑에 연한 박스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박스에는 변화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변화 추가라는 것은 여러가지 시안별로 작업을 해야 될 때,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여러가지 시안별로 설계를 해야 될 때 그 모델링마다 다 불러와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A안, B안, C안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와서 가져오기만 하면 1, 2, 3번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A안이었고요. B안, C안. 예, 이런 식으로 쉽게 여러 시안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혹시 제작을 하게 된다면 동영상에서 변환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조명 설정과 뭐 라이브러리 배치, 그리고 지형, 재질까지 전부 만져줬다면 결과물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렌더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먼저 동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루미온은 이 효과 단계에서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터칭을 해주는 여러가지 효과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효과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효과 단계, 렌더링 단계에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먼저 동영상, 영상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구도를 잡아줘야겠죠. 원하는 구도, 그리고 초점 거리를 맞춰주고요. 찍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전체 러닝 타임을 좀 늘려서 이렇게 카메라 하나 잡아줬고요. 이 루미온 렌더링에서는 이제 영상이 워낙 렌더링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지랑 영상이랑 렌더링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완전히 똑같고요. 영상 렌더링, 보통 렌더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루미온은 컴퓨터 한 대로도 얼마든지 렌더링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기서는 영상 렌더링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 효과를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태양 효과를 넣어서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높이도 바꿔줄 수 있고요. 물론 높이를 내리면 점점 해가 지고 밤이 됩니다. 높이를 높이면 한낮이 되겠죠. 여기서는 영상 모드이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 생성이라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요. 이 영상 모드에서만 있습니다. 키프레임 생성을 눌러서 현재 위치를 저장을 하고 태양의 위치를 시간을 옮긴 다음에 키프레임 생성을 한 번 더 눌러서 값을 변형해 주면 변형된 키프레임이 저장이 됩니다. 재생을 눌러보면 이렇게 태양의 위치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의 높이를 같이 저장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거의 모든 항목에 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키프레임을 넣어서 애니메이션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 앞에 있는 이 효과들은 대부분 빛과 그림자에 관한 효과들이고 대부분 퀄리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입니다. 카메라 효과들에 대한 기능들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키 값을 주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를 바꿔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로고, 텍스트 효과도 있습니다. 로고를 넣어주거나 글씨를 넣어줄 수 있는 이렇게 많은 효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스타일 버튼이라는 스타일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 선택해서 적용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적, 내부 인테리어, 낮 이렇게 여러가지 컨셉에 맞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효과들이 그리고 적절한 효과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세팅 값이 다 세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효과들은 가장 중요한 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효과들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모드에서 스타일을 하나 적용을 해서 태양을 조금 변경해 주고요. 태양 값을 그리고 다음은 반사 효과는 루미온의 이렇게 반사 값이 기본 값은 디폴트 값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반사가 심한 면들은 반사 면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평면 추가라는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평면을 추가해주면 자동으로 반사 값이 있는 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돌아와서 반사 면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현재 루미온 기본 반사 값인데 정확하지 않고 위치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러프합니다. 반사 면을 추가한 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게 나올 거고요. 반사 면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사 값을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최종 결과물에도요. 그래서 유리 표현이나 거울을 포함해서 반사가 심한 면은 반사 면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질을 다시 낮춰 놓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라이트라는 기능인데요. 하이퍼라이트는 난반사라고 하죠. 이제 특히 실내에 적용이 되는 기능인데요. 하이퍼라이트는 기본값을 그냥 사용하되 너무 세거나 적다면 양만 조절해주면 되고요. 하이퍼라이트는 렌더링 결과물을 뽑아낼 때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렌더링 할 때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살짝의 차이는 볼 수 있겠지만 결과물을 봐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렌더링 할 때 새로 빛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카이라이트는 전체 이 태양빛
네, 추가로 하늘빛을 한 번 더 입혀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순히 색감뿐만 아니라 빛 계산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그림자 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스카이라이트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가 큰데요. 스카이라이트가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 이미지입니다.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는 전체적인 색감뿐만 아니라 이 빛 계산이 많이 다르죠. 그림자 계산, 어두운 부분에 계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트를 적용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스타일 버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트가 꺼져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효과들은 굳이 만질 필요 없이 그냥 렌더링을 해도 무방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퀄리티를 좀 높이고자, 그리고 뭐 색감을 좀 조절을 하고자 하면은 여기 있는 효과들을 직접 커스텀해서 만져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추가 효과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다시 영상 모드로 돌아와서, 영상 모드에서는 제목 텍스트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따로 추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끔 이러한 효과 기능들이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루미온 로고를 하나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 하나 적용해주고,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정해주고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로고가 지금 현재 보이는데요. 밑에 글씨를 하나 써주고요. 텍스트 크기, 로고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을 중간쯤에 로고가 짠 나타날 수 있게 바꿔주고요. 로고가 사라지면 안되니까 지속시간을 조금 늘려서 이런 식으로 로고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인아웃 지속시간을 좀 늘려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천천히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효과는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고, 부가적인 기능들 뿐만 아니라 편집에 쓰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색감 조절하는 리터칭을 해주기 위한 기능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효과들을 사용해서 퀄리티를 많이 올리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값을 주거나 렌더링에 앞서 전반적인 세팅을 해주고 나서 렌더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버튼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고 몇 가지만 수정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루미온 8.5 버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